사장님, 오늘은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이사 가셨나요? 이사는 아니고 환경을 변화를 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주문을 했는데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물류 대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환경 기대해도 되나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저 말고 부사장님이 다 계획해서 하신 거라서 퀄리티는 다 부사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제약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도에 중심원 3개를 그리고 직주 근접 조건의 거주지 찾아보신 적 많으시죠? 그 중심원 3개를 영어 약자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뭐죠? CBD, GBD, YBD, CGY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CBD는 사대문 안이고요. GBD는 강남, YBD는 여의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다녔던 회사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저 3군데 안에 다 있었네요. 괜히 업무 중심 지구가 아니네요. 이 중에 CBD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말하는데 몇몇 회사들이 CBD를 벗어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크로 이편한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 DLENC 본사가 원래 서대문역 D타워에 있었는데 해당 건물을 매각하고 마곡의 초대형 업무 복합시설인 원그룹으로 임차를 들어간다 해요. SK 에코플랜트도 이사를 계획 중이라 하는데요. 종로구 수성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회사의 본사 위치에 따라 직원들의 재테크 결과도 달라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을지로에서 근무를 한 3년 정도 해봤습니다. 을지로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을지로 근무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다양한 대기업들이 다 같이 몰려 있어서 학창 시절에 알던 친구들 다른 전공에 다른 일 하고 있어도 점심 먹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하기에 청계천 건너면 바로 딴 건물에 있고 옆 건물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을지로의 업무 환경이란 상당히 좋구나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 때 동아리 애들 점심 모임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밥도 자주 샀지만 점심 모임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표적으로 을지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하면은 대기업들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외국계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대체로 다 광화문에 있다. 그리고 을지로는 대기업들이 확실히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의도야 뭐 부사님도 그렇고 저도 다녔었지만 금융기관들 특히 증권사들이 거의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도 한 10년 다녔었는데 여의도에서 점심 모임을 해보니까 을지로에 샀을 때보다 좀 덜 재밌어요. 왜 덜 재밌냐면 다들 똑같은 일 해가지고 밥 먹는 게 이게 업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른 업종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좋은데 정말 동질화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더라. 저희가 요즘에 강남에 있어 보니까 강남 근무가 사실 제일 재미없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균질성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들의 레벨도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을지로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거의 다 몰려 있으니까 얼추 친구들의 재력 상황도 비슷해서 지갑 여는 빈도도 비슷비슷한데 강남은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더 크다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오해가 있지만 강남에 돈 잘 버는 회사가 몰려있을 것 같지만 강남에 생각보다 덜 있고 사대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대문 근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특권에 가깝거든요. 사대문 근무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장은 대체로 사대문 인근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남 사람들이 직주 근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죠. 강남에 살면서 강남 출퇴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말 더 힘들다는 사실, 이걸 꼭 깨달으면서 가셔야 되는데 사대문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 북부나 혹은 수도권 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광화문 언저리에서 회식하시고요, 집에 가시려고 보시면은 교보타워 근처나 아니면 시청이나 을지로 명동이나 이런데 광역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광역버스를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파주 가고 일산 가고 이런데 멀리 갈 때 여기서 탑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대문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서울에서 안 사시는 분도 많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북쪽 끝에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 그게 사실 사대문 근무의 장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연봉은 높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거 비용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대안입니다. 대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대안이 주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강남 근무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저렴한 주거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남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을 때 통근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한 40분 정도에서 끊어서 편도 40분 거리에 사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편도 40분 내에 싼 지역이라는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싼 지역 찾아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뭐겠어요? 7호선입니다. 7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이 눈에 띄거든요. 서쪽으로는 서울 밖에 벗어나는 광명도 있을 수 있고 북쪽으로는 노원구까지 연결이 되니까 저렴한 지역들을 쭉 연결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사장님들이 사무실 위치를 정하실 때 강남에서 7호선 언저리에 구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학동역이나 강남구청역이나 이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직원들이 7호선을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에 꽤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막상 2호선보다 7호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상당히 서쪽으로 가는 회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여의도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봤는데 여의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비율보다 서쪽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일까요?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9호선도 없을 때는 오롯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대로와 강병문으로 통해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 다닐 때 차 가지고 다녔었는데 여의도가 서울에서도 상당히 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구하는 기준에서 서울 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의도 다니시는데 노원구에서 다니시려면은 환승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나 구리나 이쪽에서 다니는 것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반면에 여의도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천이나 인천 쪽에서 혹은 김포, 고양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의도 증권업계에 일할 때 이 증권업계의 특유의 분위기 있죠. 절대 부동산 사지 않고 주거 품질은 올리면서도 주거 비용은 많이 쓰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답이 뭐였냐. 그 당시에 한참 신축이었던 고양 식사지구였습니다. 고양 식사지구에 너무너무 많이 사셔가지고요. 사설 셔틀버스를 하나 만드시더라고요. 봉고차를 하나 고용하셔가지고 봉고차에 아침에 다 같이 타는 거예요. 아침에 같이 타고 저녁에 같이 퇴근합니다. 장 끝나면 같이 집에 가고 그런 것도 할 정도로 고양이라는 지역, 고양에서도 일산 신도시 말고 일산 신도시 주위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주거지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들이 많이 되더라. 근데 그런데 사시는 분조차도 심지어 집도 안 샀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제가 여의도 거의 끝나가는 언저리에 상당히 고민들이 많아졌죠. 집값 많이 올라가니까 자산이 너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국주 투자 열심히 하실수록 재산은 줄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보다 보니까 내가 뭐 한 거지? 현타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근무지가 어디냐는 주거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들이 이전할 때 멀리 뛰는 결정을 오너나 CEO가 하시면 직원들이 무지무지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직원들 퇴사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요.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 할 때였는데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갑자기 상일동에 가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상일동에 가니까 강동구 상일동에서도 서울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여의도에서 탐방 가는데 택시 타고 너무너무 멀리 가서 제가 거기 회사들 탐방 갈 때는 항상 자러 가는 길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정도 자야 되겠다 생각될 때 적당한 시간을 잡아두고 왕복 2시간 자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의도에서 매우 먼 지역이었는데 강남에 있다가 갑자기 동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직원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특히나 강남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타운이 서초동에 있잖아요.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강남역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뭐죠? 서울 사람들은 2호선이겠지만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신분당선으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집들을 신분당선 근처에 막 구해놨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상일동으로 뿅 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으면 도곡역에 있었는데 도곡역에 있다가 갑자기 상일동을 뿅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퇴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 두산타워에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죠.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5호선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귀찮아서 택시를 많이 탔는데 거기는 길이 많이 막혀서 정말 막히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두산그룹이 두산타워를 팔고 어디로 가 있죠? 분당 정자동에 가 있습니다. 분당경찰서 바로 옆에로 가 있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두산 직원들 중에 회사가 동대문에 있으니까 일산에서 다니시는 분도 많고 의정부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분당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회에서 만났던 후배가 일산에서 동대문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일단 분당을 다녀보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3호선 타고 어떻게 하고 수서에서 갈아타고 저 사람 이야기는 한 이틀이면 다 사라지겠구나 했었
했었는데 역시나 일주일 뒤에 전화해보니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슈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담당을 했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HD 현대그룹으로 분리하면서 그동안 개동에 있던 사무실을 다 분당으로 옮겼거든요. 역시나 또 여기도 정자동입니다. 이렇게 옮기니까 제가 알던 분들 도남동, 뭐 성북동, 뭐 기름 이런 데 많이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너무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통근이 운영되니까 통근 타고 다녀보시겠다. 그게 2022년도 말이었고, 하필이면 그때 부동산 시장이 좀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집을 안 구하고 어떻게든 버텨보시다가 분당에 임차로 들어갔다가 지금 매우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동에 본의 아니게 오너들의 결정으로 나의 스위트홈이 파괴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이런 분들 되게 이직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왜 이렇게 많지? 사례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포스코 ENC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 ENC는 강남역에 있다가요, 강남역 대룡타워에 있다가 갑자기 송도로 갔어요. 이 송도는 인천 송도를 말하죠. 그때 송도 개발은 포스코가 거의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그때 미분양도 많고 이랬을 때 오피스 건물이 너무 많이 비니까 회사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남에 멀쩡히 출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인천 송도로 출근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자차 출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알기로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타사로 이직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회사가 근거지를 바꾸는 일들은요,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들을 벌어질 수도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을 CEO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딴 데 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딴 데 다 갑니다. 진짜 딴 데 다 가요. 업황이 좋을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 업종의 업황이 좋을 때는 다 이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공장은 주로 이천에 있고 삼성전자 공장은 용인과 화성과 평택에 주로 있잖아요. 어디가 더 좋은 근무지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업황이 좋을 때는 그 인재들이 어디로 옮겨질지는 자명합니다. 당연히 교통 좋고 주거지가 잘 만들어진 곳으로 옮겨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분당에 점점 사무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타워, 그 개선문같이 생긴 건물 있죠. 그 건물의 한쪽에 상당히 많은 층을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근무지가 더 좋아졌어요. 분당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빨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제 짤 도는 거 보니까 연봉 성과금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인재들이 또 옮겨가겠죠. 그래서 업황이 좋을 때는 우리 회사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는걸,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중공업은 그때 업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그 건물이 글로벌 아르바이트 센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GBC 말고 GRC인가 그런데 울산에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업황만 좋았으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 가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 안 가요, 이직할래요, 이럴 수 있는데, 업황이 나쁘니까 다들 그냥 군소리 없이 회사 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건설사 두 군데 서쪽으로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양평동으로 간다고 하고, DLENC 같은 경우는 마곡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마곡 종종 가보는데요, 사실 마곡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별로 안 먼 것 같은데 길이 무지 막힙니다. 진짜 무지 막혀서, 제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羽田도착 비행기 탈 때는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길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런 곳으로 회사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냐? 대림산업일 때는 광화문에 있었고, 광화문에 있던 건물 다시 지니까 서대문에 갔다가 마곡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가뜩이나 지금 업황도 어려워가지고 업종 내에서 인력 조정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서쪽으로 치우치는 걸, 그리고 내가 집이 동쪽에 있는데 너무 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직에 대한 유인이 마구 싹트게 됩니다. 이럴 때 열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헤드헌터들이십니다. 업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에이스들을 옮기기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전화 한 통 하시면은 마음이 들썩들썩거리시는 분은 정말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이동하는 결정은 직원들에게 매우 괴로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다만 부동산 부정론자들이 회사에 가득 있으실 때는 이런 멀리 가는 결정들을 하시면 매우 좋아요. 왜냐면 정말 주거지들이
저렴해지니까.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검단이다, 광명시흥이다, 인천이다 계속 신도시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주하시면서 회사 가까이 다니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시는 순간 부동산 부정론자들이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 핵심 지역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최근에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판교 내려가서 돈을 잔뜩 번 다음에 서울로 다시 또 올라오는 것들 많이 보시죠? 크래프톤 지금 성수동에다가 이마트 건물 사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계시면 저 회사들은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 판교 진짜 좋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우수 인재 뽑으시려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죠?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라고 말했겠지만 요즘은 현대기아차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저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핵심 이유는 강남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핵심 인재를 강남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꼭 오너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강남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꼭 2호선 뿐만 아니라 7호선에도 있고 9호선에도 있고 3호선에도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 펼쳐져 있다는 점들을 잊지 마시면서 사업지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대기업 CEO들은 내 회사 아니라고 막 결정하지 마시고 제발 좀 멀리 이사가는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 괴로워집니다. 애 키우시는 분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사 있으시니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직원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사람들 본의 아니게 이사가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의 핵심 버전이 혁신도시죠? 정부에서 했던 건 폭력에 가깝잖아요. 지방 내려보내시는 거. 이런 결정하시는 분일수록 막상 자기는 안 가더라가 핵심입니다. 혁신도시도 보시면은 지방으로 다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장들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서울에 있잖아요. 장관도 보면 거의 서울에 맨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는 너무너무 싫고, 다들 핵심 인재들은 서울에서도 한복판에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강남에 있고 싶어 하더라. CBD, GBD, YBD 안 바뀐다.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기업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자리를 잡고 인재를 계속 채용해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구조다. 그리고 계속 커나간다면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가야 되는지 큰 그림 그리면서 처음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저희 도움을 받아야죠. 뭐 누구 도움을 받아요? 저희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손님 이야기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강남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하다가 강남역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지원자들의 레벨이 갑자기 높아지더라. 이게 학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뽑는 직군은 학력이 높은 분들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업에 딱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레벨이 달라지더라가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인성도 갑자기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확실히 자리가 좋으면 훨씬 더 뛰어난 인재들을 뽑기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회사랑 함께 해보시는 기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위치도 많이 잡아드리거든요. 업종이나 기타 등등에 따라서 창업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남 싸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꼭 강남 아니어도 방법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는 포인트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거,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